자, 개장 준비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너무 저쪽으로 빠져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될 거고, 뭐 기업들의 수익성, 뭐 그 부분이 집중도가 높아지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제 뭐 먼저 다룰 얘기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네. 이제 최근에 뭐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한최고가를 경신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실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건 코스닥 시장이에요. 네, 사실 이게 조용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1000포인트 돌파했고 1030까지 돌파했는데 결국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그 성장주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74 뭐 이렇게 가다가 1.5대까지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이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 얘기도 좀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시장이 그냥 좀 대형주 가지고 수익을 편하게 내는 시장이었다면은 사실 올해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형주 가지고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다 보니까 마치 코인을 하는 것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올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좀 약간 이게 우려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분산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찝찝한 것이 이거 좀 주도주도 없고 뭐 대형주들은 못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지금 종목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코스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코스닥 하면은 사실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게 과거의 그 닷컴 버블입니다. 네. 뭐 이제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묻지마 투자. 예, 묻지마 투자. 뭐 어떤 종목들은 뭐 한 달씩 상한가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우려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코스닥 시장 올라오는 건 좋은데 또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오래돼 투자하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와 가장 다른 점은 지금은 펀더멘털의 수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뭔가 실체보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뭔가 이제 실적들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코스닥 시장하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뭔가 꿈을 먹는 기업들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영업이익이 한 13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5조 후반에서 16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코스닥 기업들도 돈을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과거에 코스닥 하면은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 주로 중심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적자가 나더라도 뭐 한 방만 터지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쪽은 IT, 또 이제 컨텐츠, 뭐 이제 게임 이런 쪽의 업종들이 사실 최근 코스닥의 1030을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반도체 장비주들 거의 다 신고가예요, 이제는.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관련주들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게임주들도 최근에 뭐 대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뭐 다들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시장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장 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3월 말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모두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도 물론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기관들도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도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 게임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뭐 IT라든가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쉬었던 이제 헬스케어 쪽도 다시 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순환이네요, 또. 그렇죠.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코스닥이 1000회 돌파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또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그 IT라든가 컨텐츠라든가 특히 이런 쪽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넷플릭스가 시간에 걸해서 지금 네.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으로 투영해 본다면은 그냥 넷플릭스의 그냥 개별 기업만의 이슈이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저는 좀 글로벌 신규 가입자 수 그렇죠.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 OTT 시장이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야말로 독점의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뭐 디즈니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로컬 OTT들도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본 중국 로컬 OTT들이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사가는, 비싸게 사가는 이러한 흐름들. 뭐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못 틀더라도 이거를 동남아에서 틀기 위해서 사가는 이러한 뭐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약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뭐 티빙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로컬 OTT들, 우리나라 고유의 이러한 OTT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웨이브라든가 이러한 우리나라 토종 OTT들도 굉장히 지금 뭔가 뭐 독자적인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뭔가 컨텐츠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다. 결국 그러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 부분들이 넷플릭스의 어떤 이러한 가입자 수에 좀 이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가 넘어야 될 과제고 넷플릭스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런 컨텐츠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적은 조금 이제 분명히 좀 시장에 좀 충격을 가져오는 실적이지만은 결국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에 넷플릭스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오늘도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코인 중에 하나일까요? 코인은 아닐 거고. 자, 권재현 아나운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고 다시 시장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좌장 다시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앞으로 다가왔네요. 투자 심리라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게 또 뭐 전염병처럼 확산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시장과 승부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블룸버그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를 이제 쿠팡처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내놨고. 저런 재료들, 그다음에 또 다른 재료들도 지금 또 등장할 것들이 있죠. 사실 이제 오늘 두 번째 다뤄볼 재료가 기후 정상 회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저는 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조금 아직까지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내일하고 모레죠. 미국이 주재를 해서 40여 개국의 정상이 기후 정상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사실 가장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참석을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 이 시진핑의 참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 14일 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중국을 갔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포석은 이게 시진핑 좀 참석을 그런 좀 이제 어떤 한번 권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미 공언한 대로 뭐 탈탄소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기존의 어떤 태도보다는 상당히 이러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지금 이번에 다룰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기존보다 좀 한층 강화된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 기조에서 가장 이제 변화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또 이제 기후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좀 가장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친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을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좀 초점은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에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인프라 부양책이라든가 또 SK하고 LG의 어떤 배터리 관련 합의에 또 여기에도 이제 뭐 바이든이라든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GM하고 이제 LG하고 그 배터리 공장 증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 퍼포먼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이 친환경 정책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실 적용하기가 적용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이제 자동차가 제일 그렇죠.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열세 있었거든요. 네. 뭐 중국이 부각되고 유럽이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책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런 그 자동차 관련된 뭐 2차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좀 종목들이 한번 또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덧붙여서 근데 전기차 그러면 대부분 이제 테슬라가 상징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상하이 모터쇼인가요? 나와서 화웨이 전기차 얘기도 나왔고요. 네, 테슬라 지붕 위에 올라가고 뭐 쿵쿵거리는 그 굉장히 주목되는 외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영향은 없나?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영향은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미국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이제 뭐 이차전지라든가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또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투자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낙후된 인프라를 좀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과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역시 코로나 뭐 이제 주제는 두 가지 정해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접근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이제 얘기고. 우리 백신 이슈가 있어가지고 국내 당국자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한미 백신 수합 그렇죠. 추진을 해보겠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밝힌 바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회 비공개 외교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스와프 그러면은 통화 스와프를 많이 이제 얘기했고 그렇죠. 통화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원화가 있고 뭐 달러가 있고 이런 매개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수합을 하려는 얘기인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뭐가 이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이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금융위기 때 우리도 뭐 미국에서 이제 약정된 환율에 따라서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온 게 한미 통화 수합의 어떤 시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미국에서 백신을 받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갚는 이런 방식의 그런 어떤 형태의 수합이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상당히 지금 백신의 비축 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으면 이런 미리 좀 이제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사가 될지 여부.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단 빌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등가물이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등가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반도체 주고 백신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저는 아닐 것 같고 아니겠지만 이제 뭐 전략적으로 백신이 절체절명으로 많이 수요를 좀 충당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CMO 업체들이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 결국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백신의 생산이 가동이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백신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리 이제 좀 미리 당겨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돌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수합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뭔가 좀 그래도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개장이 한 1분여 앞으로 남아왔는데 호가 접수되는 거 보면 이제 경계 멤버는 좀 등장하는 것 같죠. 외국의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뭐 주변국 증시를 전혀 무시하고 완전히 우리만 또 디커플링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 다뤄봤지만은 지금 시장이 또 하나 이제 좀 악재로 계속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이에요. 네. 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가 다시 이제 비상상태 사태 뭐 선언하게 할 거라는 얘기 나오면서 2% 가까이 빠졌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빌미로 돼서 네. 뭐 인도 얘기 나오면서 사실 이게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는데 뭔가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갈 만한 시기가 된 상황에서 조정에 좀 빌미를 찾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는 거는 굉장히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찾고 있는 조정의 좀 빌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다시 개장 호가 정확히 들어오는 대로 파악한 다음에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